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건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눈을 뜨고 있으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를 꺼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알기에 지금을 더 깊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들어온 수많은 조언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을 먼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처럼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믿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을 다르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본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장로 앞에 들어선 관, 그리고 기다림. 불과 40분이면 한 사람의 생애가 고운 가루로 바뀌어 유족에게 건네집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더덥고 동시에 이렇게 가볍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길 앞에서 그토록 애써 움켜쥐었던 것들이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겁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은 가벼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겁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내려놓으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끝까지 치료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면 남은 시간은 더욱 귀해지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돈의 빚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까지도요.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 말하는 겁니다. 둘째, 집착을 줄이는 것. 입던 옷은 깨끗이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남아있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셋째,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 맛을 느낄 수 있는 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이 모든 건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지나갔나요? 아니면 한 번쯤은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셨나요? 죽음은 무서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스승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손에 쥔 걱정들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웃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는 순간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손등과 손바닥처럼 둘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조차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파도가 치면 타고 바람이 불면 맞으며 그 속에서 배를 모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밀, 인생을 가볍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종교적 의미를 떠나 우리 일상의 태도를 설명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개념입니다. 해탈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을 올가매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해탈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야 하고 파도가 없어야 하고 바람이 멈추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해탈은 세상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한 배와 항해수를 준비해 두었기에 어떤 파도와 바람도 두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도가 치면 그대로 타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으며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대부분은 파도와 바람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를, 자녀가 제 마음대로 따라주기를.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좌절한다면 결국 고통받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해탈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 배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래,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이미 준비된 배를 가지고 있으니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잠시 행복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더 큰 만족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불행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은 행복조차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라는 압박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우리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평균 혈압, 심박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죠. 해탈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갑작스러운 파도가 몰아쳐도 버틸 수 있는 항해수를 갖추고 계십니까? 삶에서 해탈은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만을 삼키고 웃으며 넘어가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의 평범함을 즐기는 것, 이것이 곧 해탈의 작은 실천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살아있는 지금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과 죽음을 모두 가볍게 바라봅니다. 삶의 고통조차 바람과 파도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항해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라며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단한 배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도와 바람은 늘 올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항해술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화장장을 다녀온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관이정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고 불이 켜지면 40분 만에 한 사람의 생애가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작은 항아리에 그 가루를 담아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또 허망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도 무겁게 짊어지고 살던 걱정, 욕망, 미련이 마지막에는 손바닥 위에 한 줌 가루로만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현장에서 느낀 건 단순한 허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 이렇게 가볍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고 있는 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이 죽음의 가벼움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엔딩 노트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지요.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엔딩 노트를 작성한 노인의 70%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몇 줄 쓰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전 정리의 체크리스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금전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둘째, 인간관계의 빚을 청산하는 것. 셋째, 물건과 기억의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마지막 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미 다 정리해 두었으니 이제 미련 없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아닐까요? 죽음을 경험한 유족들의 태도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대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눈물을 삼키며 작별하는 사이 아이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서 느낀 건 죽음이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세대가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는 순간까지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 후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례 비용과 남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유족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떠났는데 남은 가족은 빚과 짐을 지고 고통받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에게 남기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여야 합니다. 또한 장례 문화의 변화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호상, 좋은 죽음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도 담담하게 보내드리는 분위기지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태도 속에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 담담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루라도 집안을 둘러보며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보세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작게나마 생전 정리를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닥칠 마지막 순간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하고 끝이 있기에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화장장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짐을 덜고 마음을 정리하라. 그러면 마지막은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름이 늘고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음은 낡음과 같지 않습니다. 늙음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더 깊고 원숙한 삶의 빛깔이 숨어 있습니다. 단풍잎이 가을의 끝자락에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것처럼 노년의 삶 또한 청년기보다 더 찬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80세가 넘었음에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신선합니다. 반대로 아직 30대인데도 마음이 이미 낡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지요. 이렇게 보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낡으면 젊어도 늙은 것이고 마음이 새로우면 늙어도 젊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늙음을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매일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골절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늙음이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저는 종종 단풍잎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엽이 지기 전 마지막 순간, 그것은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라는 것. 인생도 그렇습니다. 노년은 단순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마치 해질녘 노을처럼 더 화려하고 장엄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와 따뜻함이 노년에는 배어나오지요. 한 번은 제 친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평생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꼭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던 분의 이 소박한 유언 속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곱게 늙는 삶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늙음과 낡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늙음은 시간이 쌓이면서 원숙해지는 과정이고 낡음은 시간이 지나며 쇠퇴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늙음을 새로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낡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배우고 감사하고 남을 돕는다면 늙음은 곧 새로움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집착하고 미련만 붙들면 늙음은 낡음으로 변해버리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배움과 감사의 마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새로움으로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3가지 감사 적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노년을 낡음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채워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끝없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움의 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늙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모두 현재를 앗아갑니다. 어제의 잘못을 아무리 되새겨도 바뀌지 않고 내일의 걱정을 아무리 곱씹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뿐입니다. 저는 실제로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결국 지나고 나면 다 별일 아니더라.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무게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에 닻을 내리는 훈련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루틴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호흡. 아침에 눈을 뜨면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둘째, 걷기. 하루 30분. 땀에 젖을 만큼 걷는 습관이 심장과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정리. 하루에 1가지씩 불필요한 물건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넷째, 감사일기. 밤마다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의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혈압이 평균 10mm배에 낮아지고 안정시 심박수가 건강 범위 분당 60편 100회 안에서 더 안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감소증 위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행복 점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실제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은 단순한 마음가짐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현재에 몰입할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5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큰 다툼도 많았지만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드시 오늘 고마운 일 하나씩 말하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습관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린다는 건 바로 이런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어제의 그림자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지금의 숨결과 햇살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여기에 몰입할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죽음은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걷기 힘드시다면 창밖 하늘이라도 잠시 바라보십시오. 이 단순한 훈련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며 하루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결국 우리가 평생 준비해야 할 마지막 과제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두려움에 떨고 또 어떤 이는 담담히 웃으며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결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러 장례식을 경험하며 이 점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빚과 다툼을 남기고 떠나 유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남은 가족에게 고마움과 정리된 삶을 선물처럼 남기고 갔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의 마음속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빚을 갚고 빌린 것을 돌려주고 마음속 미련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웃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준비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 외의 조사에 따르면 삶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한 환자의 65%가 마지막 순간 덜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태도가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세 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어디일지 모르니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일지 모르니 지금 내 호흡과 발걸음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름은 삶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와서 웃고 놀고 배우다 가는 소풍. 그렇다면 그 소풍을 최대한 즐겁게 보내는 게 우리의 몫 아닐까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도 마십시오. 오는 길에 쉬어가고 가는 길에도 쉬어가며 오늘 주어진 햇살과 대화와 밥 한 끼를 감사히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누구나 죽는다는 것, 혼자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지금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담담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잘 놀다 갑니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평생의 결산이자 최고의 유언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 노을처럼 더욱 깊고 따뜻하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